(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운수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북파거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북파거미 아시겠죠? 북파거미. 북방식 고인원과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가 올 청동기죠.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까지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청동기 시기의 유물들이 고조선 세력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바로 단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단국으로 봤어요. 네, 단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단군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환인에게 환웅이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돌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선민사상이 나타납니다. 선민사상. 한마디로 하늘의 아버지신 한인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왔다는 거야. 환웅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야? 하늘천의 백성민, 천민. 우리는 하늘께서 이제 내려왔다 해가지고 하늘이 백성. 근데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얘들아, 이렇게 천민이라고 그러면 우린 백성이 되잖아. 근데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자식인 거야. 그래서 천손사상이라고 해요. 천손. 자, 요렇게 한웅이 내려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장비 없이 그냥 내려오면은 힘들겠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려올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풍백, 운사를 데리고 이제 3천만 부하를 거느리고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천명의 사람들과 풍백,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대. 요 신하들을 풍백, 운사라고 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풍자 무슨 풍일까요? 바람풍. 그러면 우는 비우. 우는 맞아요. 풍은 바람이고 우는 비야. 우는 구름이야. 그쵸? 바람과 비와 구름을 데리고 내려왔대. 이거 기후잖아요. 즉슨 이걸로 유추해 보았을 때 당시 고조선은 무슨 사회였다? 농경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농경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3천명을 거느리고 내려왔으며 그냥 맨손으로 아버지 저 이제 내려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잘 가. 라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었죠. 그에게 3가지를 줬습니다. 환인이 환웅에게 3가지를 줬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천부인이라고 해요. 천부인으로 3가지를 내려준 것은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요렇게 3가지였는데요. 요 3가지 다 뭐야? 청동, 그렇지. 청동기가 들어가 있다. 당시 청동기였다라는 거. 단군 왕검. 자, 단군 조선은 무엇이었다? 청동기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곰과 호랑이가 쫄래쫄래 왔습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환웅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했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곰과 호랑이한테 그래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바로 만들어줬다면 좋았겠지만 두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붙입니다.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인내하면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러면은 그걸 먹고 버틸 수가 있을까? 쑥과 마늘만 사람한테도 100일 먹으라 그러면 못 먹어요. 근데 그걸 100일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라서 불가능했으나 곰은 먹고 버텼단 말이야. 그래서 곰은 사람이 됐어. 호랑이는 안타깝게도 사람이 되진 못했지만 곰이 사람이 됐어. 요거를 봐가지고 여러분들 초등학생 아니잖아. 이거를 순수하게 그대로 곰이 사람이 됐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신석기 시기에 농경을 하게 되면서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생겨났었던 무슨 선사시대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족들을 믿는. 일정 특정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무슨 신앙? 그렇죠. 토테미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요걸 통해 가지고 토테미즘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곰이 웅녀가 돼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모계사회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신석기 시기 때는 우리가 정착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었어. 구석기 때는 얘기했잖아. 막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도 산모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도 죽고 산모가 죽는 경우들도 많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가 죽으면은 아이도 죽겠지. 그때 코스트코 가가지고 우리 분유 못 사 먹잖아요. 그치, 구석기 시대 때.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 아이도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주로 모계사회에 접어들었었는데, 요게 이제 신석기 시대 때의 양상이 드러난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신석기 시대와 이 청동기 시대의 사이에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곰과 결혼한 사람이 한웅이었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성계? 왕건? 누구예요? 단군 왕검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그를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태어나셨구나, 허허, 우리의 조상님, 허허, 요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단군 왕검이라는 거, 단군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뜻해요. 그래서 단군이 제사를 지내고, 왕검은 무슨 뜻이겠어? 정치를 하는, 정치를 주도하는 군장을 뜻한단 말이야. 그래서 단군 왕검이 이 제사와 정치를 다 두루 포용했다.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것도 이제 중등 내신에서도 같이 나오죠. 재정일치 사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요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농경사회였으며 거기에다가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요 정도까지. 그리고 고조선이 처음 건국됐을 때는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우리 이번에는 고조선에 있었던 특별한 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애들아, 이게 국가잖아. 국가, 하나의 나라.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만들어진 나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제멋대로 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조금 무서운 법들이 존재했어. 그래서 고조선의 8조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확실하게 추측하건대 3가지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요 3가지는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조선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랑 다르게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 똑같이 죽인대. 생명으로서 갚는다. 우린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구나 해가지고 생명을 중시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생명을 중시했는데 그냥 모든 사람은 소중해, 모든 사람은 평등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생명을 중시했다라는 건 그 한 사람의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내용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무엇으로 갚을까요? 무엇으로 갚아야지 맞을까요? 국식으로. 그렇지? 국식으로 갚는다.
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면은 미안해, 잘못했잖아, 곡식으로 갔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있다? 사유재산이 있었다. 사유재산이 있었다. 요거 여기 따로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사유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곡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야? 농사를 지을 때 모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농경사회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였다라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도둑질을 한 자, 남의 것을 탐하는 자, 이런 일이 흔하단 말이야.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운 시대잖아요.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 인간은 그러면 내게 없어. 그럼 남의 거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치? 도둑질이란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도둑질을 한 자는 잡아서 노비로 삼되, 노비를 삼되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으로 전을 낸다. 이렇게 볼게요. 전을 낸다. 자,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가 되고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고자 하면은 50만 전을 내야 된대요. 이를 통해 가지고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야. 사유재산이 존재했고 노비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계급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노비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50만 전을 냈대요. 그치? 돈을 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화폐 경제였다는 거, 화폐가 존재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8조법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교하는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데요. 고조선의 8조법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생기는 연맹왕국 부여라는 나라. 부여라는 나라에서도 이런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일책12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과 비교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도만 딱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요 다 쓰고 계시죠? 그러면 네, 지었습니다. 이제 고조선의 역사를 쑥 내려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이 건국됐던 시기 언제라 그랬죠? 이제는 이제 외워서 가야 돼, 얘들아. 건국 언제? 오, 맞아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었어. 그쵸? 기원전 2333년.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주나라, 이건 중국이에요, 얘들아. 지금 중국에서 은나라가 있었고 그 은나라를 주나라가 멸망시켰던 그런 시기인 거야. 운주 시기였었다. 운주 여기. 그리고 나서 운주 시기가 주나라가 또 이제 여러 나라로 분열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나라가 있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주나라가 이제 제후를 지방에다가 보내는 주의 봉건제로 인해 가지고 지방 제후들이 세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그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파생됐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고? 춘추, 그렇지,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자, 춘추 전국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 그렇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이름이 시황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진나라를 세웠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위대한 황제. 황제라는 뜻이야. 근데 황제가 이전에는 황제가 있었어요? 없었죠? 처음이라는 거야. 시초, 시발점. 그래서 진시황제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진시황제를 왜 써? 진나라라는 것이죠. 진나라. 자, 그리고 이 진나라가 강력한 법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하다가 부작용을 낳습니다. 진시황제 사후에 혼란기를 겪으면서 진나라도 멸망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장기 말 본 적 있죠? 육각형 모양의 장기 말 본 적 있죠? 초록 색깔 말도 있고 빨간 색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초록 색깔 말이랑 빨간 색깔 말이랑 선택해서 상대편이랑 싸우는 게 장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장기 무엇일까요? 초나라랑 한나라의 싸움을 장기말에서 빗대어가지고 싸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초나라와 한나라와의 싸움에서 유방의 한나라가 승리를 합니다. 그 한나라까지 고조선의 역사를 함께 하고 있어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라